네,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 특검 등 수사기관의 청와대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력에도 또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 11시 반에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진짜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될지 좀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유재수 전 그 부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수사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발생되고 벌어졌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제 그 비서실 예하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약간 그 시기적으로는 차이는 있다 손치더라도 예상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고요. 들리는 얘기는 원래 이제 그 12월 2일 날 바로 이제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12월 1일 날 관련 그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받던 그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미뤄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제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뭔가 거쳐야 될 어떤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검경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검찰과 지금 이제 청와대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검찰은 이 민정수석실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이 대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과연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수색했을까요?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특감 반원들이 그 당시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있었고 감찰 결과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 복원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특감 반원들은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폐기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어떤 자료들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었는지 그리고 그 확보된 자료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뇌물 사건이라든가 비리 행위를 입증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는 감찰을 무마했다라고 보려면 그 당시에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에 지시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내용을 판단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된 자료가 혹여라도 비서실 산하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증거 자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이미 제출 형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거 들고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막 사실 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걸 수집해가지고 상자에 담고 그런 거를 상상하시겠습니다만 이미 제출 형식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큰 뭐 상자를 들고 와서 가져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와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에서 이제 군사보호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일반적인 압수수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먼저 이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만약에 비서실이라고 한다면 뭐 추정컨대 이제 비서실장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어떤 그 증거를 수집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예. 이미 제출 형식,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예. 주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선례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전번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예. 압수수색 영장과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점검을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었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압수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집행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한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미 제출은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목록이 필요한데 당신들이 이걸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게 이미 제출이니까 이건 없고 이건 있는데 이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물 목록을 미리 사전에 검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제시를 하고 예.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폐기해서 없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목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거물을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제출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내려봤고요. 아까 이제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압수수색은 이번 정부 들어서 두 번째고 예전 사례들을 저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오늘 같은 상황에 실제 당사자들이나 이제 관련자들이 이걸 뭐 저희가 표현할 때 압수수색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글쎄요 예전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압수수색 영장이 본래의 모습대로 집행되기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상당한 협조를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예. 정권에서도 한 번도 청와대가 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해 본 적이 없고요. 예. 실제로 수사관이 들어가서 실제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목록들을 제출받아서 이미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예. 대표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특검이 진행됐던 이강범 특검에서 MB 정부 시절에 사저부지 관련된 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예. 그때도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어떤 자료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조율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예. 지난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 진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치적인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전의 전례와 같이 이미 제출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적절한 수사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 진행하고 실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 5시간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예. 불승인 사유서가 제출되는 바람에 수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가의 이익이나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미 제출의 방식이 검찰로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례도 짚어봤고 기존에 있었던 압수수색들은 청와대 압수수색들은 어떠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감찰 중단을 사실 결정한 사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두 차례 불렀으니까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불러가지고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 과연 시기가 언제 그러한 어떤 소환을 할 것인가라고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소환을 하는 것은 그것은 수순이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이 감찰 무마에 있어서 이 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그 주체는 현재까지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그러한 사실을 국회에서 인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그 내용이 좀 약간 빈약하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한 끝에 예. 그것은 감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건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지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관을 해서 그 당시에 실질적인 어떤 실무 책임자로 있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예. 소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그것은 아마 소환 일자를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청와대 압수수색 건 이후에 당연히 여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들도 있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휘를 했느냐, 첩보 생산 과정이 위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중이고요. 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그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무마한 부분도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전개되는 방향에 있어서 검찰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이 올라온 시점에 이렇게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여권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검찰과 경찰의 어떤 긴장관계와 견제관계 서로 불신하는 상황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다 객관성을 담보해서 공정성을 담보해서 정치적인 의도 없이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수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결국 공수처 논의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그 사망하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사관의 그 유류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지금 경찰한테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자료에 대해서 공유하는 모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 핵심은 민정수석과 예. 그리고 비서실장 그 위성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 조사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